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리코 시스템즈, 티커는 REKR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주가 움직임이 상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AI 기반 도로정보 기술 기업 리코 시스템스를 정말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시장 기회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160% 넘게 올랐고 1년 기준으로 보면 180% 이상 급등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정말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우선 리코 시스템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 핵심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리코 시스템스는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랑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요, 실시간으로 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실시간 도로 정보 분석이요? 네, 그리고 그냥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이 실제 몸과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통찰력, actionable insight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제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걸 넘어서 그걸 쓸모 있는 정보로 가공해서 제공한다 이런 거군요. 약간 도로 위의 복잡한 상황을 해석해주는 똑똑한 조수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입니다. 사업 모델의 변화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초기에는요, 주로 하드웨어 판매 중심이었어요. 예를 들면 교통단속 카메라 같은 장비들을 팔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중심축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SaaS와 서비스형 데이터, DAS 모델로 성공적으로 옮겨갔습니다. 아, 사스랑 DAS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드웨어 판매란 건 어떻게 다른 거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하드웨어는 한 번 팔면 그걸로 끝나는 일회성 매출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SaaS나 DAS는 구독 기반이에요. 아, 구독 모델. 네, 고객들이 매달 혹은 매년 구독료를 내고 소프트웨어나 분석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니까 훨씬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안정성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서비스는 하드웨어 판매보다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훨씬 높아요. 아,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 네, 그래서 이 SaaS, DAS 모델로의 전환이 레코의 수익성 개선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최근 스토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반복 매출에 높은 마진율까지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SaaS, DAS 모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솔루션 몇 가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선 레콜 커맨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건 교통관리센터를 위한 솔루션인데요. 말하자면 교통 관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교통관리센터에 두네요? 네,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교통 데이터, 예를 들면 CCTV 영상이나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통합하고요. AI가 이걸 분석해서 최적의 교통신호 체계를 운영하도록 돕거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빠른 대응 경로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와,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교통관리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AI가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Record Discover라는 솔루션도 있는데요. 이건 주로 도시계획가나 교통정책을 만드는 분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시계획가요? 이건 어떤 기능인가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왜 계속 차가 막히는지 그 상습 정체의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해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을 때 주변 교통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유용하겠네요. 감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레콜 스카웃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공공안전 분야에서 활용되는데요. 공공안전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단순히 자동차 번호판만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 차가 어떤 종류인지, 색깔은 뭔지, 심지어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같은 아주 다양한 차량의 특징들을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이동 패턴 분석 같은 거랑 결합해서 예를 들면 수배 중인 차량을 추적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설 주변에서 좀 의심스러운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건 거의 도로 위의 감시자 역할까지 하는 거네요. 단순히 카메라만 다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로 얻은 정보를 정말 다각도로 활용하는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죠.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느냐. 이게 리코가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핵심 경쟁력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각 제품들이 정말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네요. 커맨드는 실시간 운영 최적화, 디스커버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 지원, 스카우트는 안전 강화. 이렇게 딱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능하게 하는 리코만의 근본적인 기술적 강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가장 큰 경쟁 우위는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AI하고 컴퓨터 비전 기술의 선능, 그리고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와 컴퓨터 비전 기술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자동차 번호판을 읽는 기술, LPI라고 하죠. License Plate Recognition. 이건 사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네, 주차장 같은 데서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레코일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번호판뿐만 아니라 차종이 뭔지, 세단인지, SUV인지, 트럭인지, 색깔은 뭔지, 심지어 차량에 눈에 띄는 손상 같은 건 없는지 같은 훨씬 더 풍부한 차량 관련 특징들을 아주 높은 정확도로 식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Vehicle Recognition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냥 번호판만 읽는 게 아니라 차량 자체를 훨씬 자세하게 인식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식별된 차량 정보를요. 실시간 교통 흐름 데이터, 날씨 정보,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정보 같은 다른 종류의 방대한 데이터와 융합해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융합한다고요? 네,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면 훨씬 더 정교하고 예측적인 분석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특정 종류의 대형 트럭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도로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패턴을 파악해서 이걸 도로 유지 보수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오,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군요. 네. 또는 과거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 특정 차종들이 보이는 위험 운전 행태를 미리 감지해서 경고를 보낸다거나 하는 식의 응용도 가능하죠. 이런 수준의 고도화된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레코의 핵심 기술력이고 이게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별점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인식 기술을 넘어서 데이터를 융합하고 예측까지 하는 인텔리전스. 이게 바로 레코의 핵심 경쟁력이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차별성이 최근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대규모 계약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 그 말씀은 기술력이 실제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그게 계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어떤 계약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텍사스 교통부, TXDOT라고 하죠. 텍사스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조지아 교통부, GDOT, 조지아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과의 계약입니다. 텍사스랑 조지아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주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가진 주 중 하나거든요. 그런 텍사스 교통부와 계약을 맺고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위콜의 기술이 실제 복잡한 대규모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사례죠. 네, 그건 정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지아 교통부와의 계약은 규모 면에서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다년간에 걸친 계약인데 그 규모가 최소 5천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주내 다른 기관들이 공동구매 형태로 참여하면 최대 1억 달러 이상까지 커질 수 있는 위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계약입니다. 와, 1억 달러 이상이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이건 단순히 금액적인 의미를 넘어서 위콜의 기술과 플랫폼이 조지아주 전체의 교통관리 시스템의 표준 혹은 핵심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 계약들은 위콜의 기술력과 솔루션의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서 실제 대규모 현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관건은 이런 텍사스나 조지아에서의 성공 모델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른 도시들로 복제하고 확장, 즉 스케일업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위콜의 성장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술력도 확인했고 또 시장에서의 검증, 특히 대규모 계약을 통한 검증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바로 재무 상태입니다. 앞서 고성장 고투자 단계 기술기업 특징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볼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매출 성장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2024년 연간 총 매출이 4,600만 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3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네, 연간 성장률도 높지만 최근 분기 실적은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최근 실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2025회계연도 3분기 예비 실적 발표를 보면요. 이 분기 매출이 1,390만 달러에서 1,43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코 역사상 분기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하는 수준입니다. 와, 분기 최고 기록이요. 성장세가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매출 성장세는 확실히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전의 다른 면도 좀 살펴봐야겠죠. 과거 재무 기록을 보면 이런 빠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이요? 어떤 비용들이죠? 주로 연구개발, R&D 비용하고 영업 및 마케팅, S&M 비용이 컸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개발한 기술을 시장에 알리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거죠. 네. 기술 기업이라면 당연히 R&D와 영업, 마케팅에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로 상당 기간 동안 회사가 순손실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보는 지표 중에 조정 EBIT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말하는 건데 이건 역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출은 빠르게 늘었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써서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 손실을 봤다는 거군요.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최근 투자자들이 레코를 다시 주목하게 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극적인 변화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가요?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노력들의 결과가 이제 재무지표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죠?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바로 그 고마진 사스 및 DAAS 매출 비중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아, 네. 이익률 높은 구독 매출이 늘어난 거. 그렇죠. 전체 매출에서 이익률 높은 매출의 비중이 커지니까 당연히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거죠. 매출의 질 개선과 비용 절감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 3분기 예비 실적을 다시 보면요. 조정 EBITDA 손실 예상치가 160만 달러에서 190만 달러 사이로 제시되었거든요. 네, 손실이긴 하지만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그냥 줄어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개선이냐면요.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5년 2분기 조정 EBITDA 손실에 비해서는 65% 이상 감소한 수치고요. 1년 전 같은 기간, 즉 2024년 3분기 손실과 비교하면 무려 75% 이상 손실폭을 줄인 겁니다. 와, 75% 이상이요. 정말 엄청난 개선인데요? 그렇죠. 분기 만에 그리고 1년 만에 손실 규모를 이렇게 극적으로 줄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지표가 총 마진율인데요. 총 마진율이요? 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률을 말하는 거죠. 과거 12개월 동안의 평균 총 마진율이 48.7%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3분기 예상 총 마진율은 61%에서 65% 사이로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8.7%에서 60% 중반까지요. 이것도 정말 큰 폭의 개선이네요. 네, 이 두 가지 지표, 즉 조정 이비타 손실의 대폭 감소와 총 마진율의 급격한 상승은 리코의 사업 펀더멘탈, 즉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일시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흑자전선이라는 목표 지점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했다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아무래도 계속 손실을 보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했을 텐데 이 과정에서 혹시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가치가 희적되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과거 레코의 재무 상태를 볼 때 그 부분이 약점으로 꼽히기도 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운영 자금이나 R&D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나요? 은행 대출도 있었겠지만 성장 단계의 기술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유상증자, 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레코도 과거에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단행했었고요.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새로운 주식이 계속 발행되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 한 명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 즉 지분율이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 희석 위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레코 투자에 있어서 분명한 위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위험 요인은 지금도 여전한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있나요? 다행히도 이 부분에서도 최근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계약 확보 덕분에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돈이 꾸준히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현금이 늘어나고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가 ATM 오퍼링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는 발표인데요. ATM 오퍼링 프로그램이요? 그게 뭔가요? ATM은 at the market의 약자인데요. 이건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장에서 말 그대로 시장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조금씩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회사의 비상금 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였군요. 네, 그런데 리코가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종료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로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급하게 돈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뜻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 즉,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와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였던 이 주식 희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죠. 네, 그렇군요.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과거의 약점이었던 자금 조달 및 주식 희석 리스크까지 줄어들고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의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술력, 사업 모델 전환,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제 시장 기회와 연결해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코가 지금 아주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리코는 지금 단순히 개별 계약을 하나하나 따내는 단계를 넘어서 앞으로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시장 전체의 표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요. 와, 그건 정말 큰 의미인데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중심에는 역시 앞서 여러 번 강조했던 대규모 주정부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들이 단순한 매출 증가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기 때문인데요. 전략적 의미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 교통부 GDOT 계약을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최소 5천만 달러에서 최대 1억 달러 이상까지 확장될 수 있는 리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요. 레커의 기술과 플랫폼이 단순히 조지아주의 일부 도로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 주 전체의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핵심적인 기반, 즉 백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조지아주에서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다른 교통 관련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은 레커의 플랫폼과 호환되거나 연동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시장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면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일종의 해자 모트를 구축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선점 효과 혹은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교통부 TXDOT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도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시범 운용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스틴 시범 운용 결과요? 어떻게요? 레커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교통사고를 감지해내는 비율이 무려 324%나 증가했고요. 사고 발생 시 평균 대응 시간은 11분이나 단축되었다는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와, 324% 증가에 11분 단축이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을 썼더니 실제로 사고 감지가 이렇게 늘고 대응 시간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을 한 거죠. 이런 객관적인 성과 지표는 다른 주정부나 도시들이 레커의 솔루션을 도입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텍사스에서 저렇게 효과봤다는데 우리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성공 사례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낳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랜드 앤 엑스펜드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그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랜드 앤 익스펜드는 말 그대로 일단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고객과의 프로젝트, 랜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고 그 성공 사례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지역 내에서 사업 범위를 넓히거나 expand within 혹은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지역이나 고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expand to new 전략을 의미하죠. 네네. 레코의 경우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큰 주에서 성공적으로 랜드를 하고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주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expand within 조지아, 텍사스 혹은 이 성공 사례를 가지고 캘리포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다른 주들로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는 expand to other states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캘리포니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교통부, 캘트랜스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와도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초기 배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레코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 트럭 중앙 측정소라는 시스템이 주정부로부터 기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가상 트럭 중앙 측정소요. 그건 뭔가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트럭들이 실제로 저울이 있는 측정소에 들어서 무게를 재야 했잖아요. 그런데 레코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면 도로를 달리는 트럭의 영상만 분석해서도 그 트럭의 대략적인 무게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과적 단속 등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건 역시 레콜의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기술 응용 분야가 정말 다양하군요. 네, 이처럼 한 지역에서의 성공이 레퍼런스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확실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레코가 활동하고 있는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스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서 정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앤 잡스 액트 같은
대규모 예산이 이런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죠. 아,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레코는 바로 이렇게 거대하고 성장하는 시장에서 AI와 컴퓨터 비전이라는 차별화된 기술 무기를 가지고 또 이미 주요 주정부들과의 계약을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정말 크다고 봐야겠죠. 네, 시장의 크기와 성장성, 그리고 그 안에서 레코가 가진 경쟁 우위와 유리한 입지까지 잘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펀더멘털 변화와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주가에는 과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제 주가와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6개월간 160%, 1년간 180% 이상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면 너무 과열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에 평균 목표 주가를 3달러, 심지어 최고 4달러까지 제시하고 있던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가치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주가 급등은 분명 시장 참여자들이 레콜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 하는 질문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또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레코가 아직 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주가 수익 비율, 즉 PER, Price to Earnings Ratio잖아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레코처럼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 PER 지표를 아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익이 없으면 PER 계산이 안 되니까요. 그럼 PER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리코라 같은 성장주, 특히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술주 경우에는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서 가치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주가 매출 비율, PSR, Price to Sales Ratio입니다. 이건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익 대신 매출 성장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PSR이 높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매출 성장에 대해 그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는 지표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 현금 흐름 할인, 모델, DCF 모델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그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복잡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평가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죠. PSR이나 DCF 같은 지표로 봤을 때는 리콜의 현재 주가가 설명이 되나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리콜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아주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둘째, 앞서 봤듯이 마진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셋째, 조지아 계약처럼 이미 확보된 대규모 수주 잔고가 미래 매출의 가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미래 성장성을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을 포함해서 시장에서는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성 개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성장이 현재 예상대로 순조롭게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가입니다. 만약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되거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된다면 당연히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장주 투자는 항상 기대와 위험이 공존한다고 봐야 합니다. 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재무 상태보다는 미래의 청사진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리콜 시스템스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핵심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리콜 시스템스, 이 기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리콜 시스템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반의 도로 인텔리전스라는 아주 명확하고도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뛰어난 기술력과 성공적인 사업 모델 전환을 바탕으로 이제 막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기업이다. 이렇게요. 퀀텀 점프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이요? 네, 오랫동안의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이라는 투자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대규모 계약 수주와 눈에 띄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기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 흔히 말하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아주 명쾌한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 소위 불 케이스라고 하죠. 그 핵심적인 근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불케이스의 핵심 근거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뛰어난 기술력과 특히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주요 주 정부 기관들과 맺고 있는 강력한 파트너십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시장의 신뢰도를 확실히 입증하는 부분이죠. 네, 기술력과 신뢰도.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하고 또 마진율도 높은 SaaS 및 DIaaS 구동 모델로의 성공적인 전환입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고요. 네, 안정적인 사업 모델. 세 번째는 조지아, 텍사스 등 최근의 대규모 계약들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앞서 말한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던 재무 리스크, 특히 자금 조달과 주식 희석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무 건전성 확보. 4가지 핵심 강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약점이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즉 bear case는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위험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위론입니다. 베어 케이스, 즉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아직 완전한 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 추세가 매우 뚜렷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쯤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흑자 전환 시점의 불확실성. 두 번째는 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레코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주 정부나 지방 정부 같은 공공기관들이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예산 정책이 바뀌거나 혹은 경기 침체 같은 이유로 정부 예산이 삭감될 경우 레코의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공공부문 사업의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네, 정부 정책 및 예산 변동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빠른 성장에 따른 운영 및 실행 리스크, 엑스큐션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가 갑자기 대규모 계약들을 많이 따내고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그 계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늘어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고통이라고도 하죠. 이런 실행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실행 리스크. 정리하면 흑자 전환 시점, 정부 예산 의존성, 그리고 빠른 성장에 따른 실행 리스크. 이 3가지가 주요 위험 요인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레코 시스템즈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레코 시스템즈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고성장 기술주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유형의 성장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의 고성장 기술주. 네, 최근에 보여준 여러 전략적인 성공들, 예를 들면 사업 모델 전환, 대규모 계약 수주, 수익성 개선 등은 이 회사가 단순히 아이디어나 기술만 가진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실행할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평탄하고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하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의 핵심은 앞으로 레코가 현재 확보한 이 중요한 계약들을 얼마나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형 계약들을 유치하면서 정말로 전국적인 표준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흑자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과정들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회사가 약속한 미래를 실제로 구현해내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군요. 오늘 레코시스템스에 대한 정말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나 화두를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한 리코와 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 도로 인텔리전스 기술이요. 단순히 현재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도로 안전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미래의 우리의 도시 생활이나 상업 활동 전반에 과연 어떤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화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는 방대한 도로 상황 데이터가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에 자동차들의 안전운행이나 최적 경로 설정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혹은 물류 배송 시스템의 효율성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또 도시계획가들은 이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교통 문제를 넘어서 도시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될 때 우리는 그 편리함의 이면에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라던가 수집된 데이터가 공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밝은 미래의 모습과 함께 그 그림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고민,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